안녕하세요. 이찬원의 삶을 분석하는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24일 수요일 한 끗 차이 시즌2가 우리 곁을 또 찾아옵니다. 이 한 끗 차이는 사이코멘터리를 다루는 그러한 예능입니다. 시사예능이라고 하는 게 옳겠죠.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박지선 씨, 홍진경, 이찬원, 장성규 이 네 MC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2에서는 아마 사회에 굉장한 화제가 되었던 사건들, 또 그 사건에 대한 수사 과정이 뭔지 사회적으로 이거 뭐지 하고 의구심이 있는 그런 내용들을 조금 깊게 분석을 하고 그러면 이 사건을 일으킨 이유는 무엇일까? 이 이유를 수사 과정에서 어떻게 수사에 이용하고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번 주에는 게스트로 브라이언, 청소요정이라고 하는 너무 청소를 열심히 하고 집 정리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오히려 손님으로 가는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로 청소요정 브라이언 씨가 이번에 특별히 초청 게스트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주제는 학폭 재판 노쇼 사건, 즉 학폭으로 인해서 재판을 의뢰했는데 이 재판을 의뢰받은 변호사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던, 즉 변호사가 일으킨 그 문제를 다루는 것 같습니다. 이 16살 딸이 옥상에서 떨어져서 세상을 떴습니다. 그런데 이 엄마가 딸의 죽음이 억울하니까 이 딸의 죽음을 알아내기 위해서 전쟁을 시작을 하죠. 그런데 이 딸의 휴대폰에서 살고 싶다라는 음성 파일이 발견이 됐고, 살고 싶다고 이 외마디를 질렀다면 우리 딸을 누군가가 죽인 것이 아닐까, 밀어서 떨어뜨린 건 아닐까, 뭐 여러 가지 의심이 들겠죠. 그래서 이 엄마가 법정 다툼을 시작을 합니다. 증거를 다 모을 것을 다 모아서 법정 다툼을 시작을 하는데, 이 재판 결과가 엉뚱하게도 변호사가 이 재판을 맡아놓고 출석하지 않는 바람에 고등법원, 1심에서 불만이 있어서 고등법원 항소를 했는데, 이 항소심에서, 즉 2심에서 변호사가 아무 이유 없이 3번이나 불출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뢰인 엄마는 변호사가 3번이나 불출석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형사사건에서 변호사가 불출석을 하면 이것은 항소를 취하할 수밖에 없다. 이 항소는 정상적인 재판으로 다룰 수 없다. 그래서 항소심에서 이 재판이 취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취하가 되면 항소기간, 즉 1심에서 재판이 끝나고 항소를 하는 항소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한 2주나 이 정도. 근데 이렇게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을 놓쳐버리면 이 재판은 망하는 거죠. 항소할 기회마저 놓쳐버렸으니까. 그런데 변호사가 이 재판에 왜 불참했는지, 그것도 3번씩이나, 한 번이라면 깜빡 잊고 재판을 불출석할 수 있지만 3번이나 불출석했다는 것은 고의로 불출석을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모종의 여기에 썸씽이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우리는 의심을 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그런 것까지는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가 너무 억울하고 분한 나머지 이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입니다. 이 재판이, 우리 애가 죽은 것도 억울한데 이 재판에 불출석해서 재판을 망하게 했으니까 손해배상을 해라. 한 2억 정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 같은데, 2억이면 인지대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5천만 원만 배상해라.
라고 배상 판결이 나왔습니다. 의뢰인에게 5천만 원을 배상하라, 그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변호사 인터뷰도 했었습니다. 언론에 나와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인터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뭐 깜빡 잊어버렸대나 뭐 하여튼 그렇게 인터뷰를 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딱 소개가 되자 이찬원 씨가 나 이 사건 알아요. 이 노쇼 사건 알아요. 즉 이찬원 씨는 이 사건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사회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러면서 이 딸의 녹음이 또한 자료 영상으로 나오고 이걸 홍진경 씨도 읽다가 이 딸 부분에 대해서 읽지를 못하고 중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찬원 씨도 너무너무 눈물을 흘려서 녹화 중단을 선언한 겁니다. 여기에 브라이언 씨도 나 오늘 괜히 출연했다. 얼마나 이 내용이 슬프면 뭐 본방송에서 밝혀지겠지만 울음바다가 된 거죠.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변호사가 왜 3번이나 재판에 불출석했는지는 5천만 원 배상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도대체 왜 이 재판에 불출석을 했냐, 이 부분이 경찰에서 밝혀졌는지 안 밝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이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도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변호사협회에서 1년 동안 재판 정지, 변호사 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중징계를 내린 것입니다. 제가 재판을 여러 번 해봤습니다. 변호사 없이 제가 재판을 해서 이기고 나니까 무조건 이 사회의 부조리를 받아들이면 안 되겠다.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재판을 해서 내 권리를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저는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할 경우, 변호사를 사서 재판을 할 경우 반드시 본인 재판 기일에 나가야 된다. 재판이 있는 날 변호사하고 같이 출석을 해야 된다. 이 변호사들 완전히 장사꾼이에요. 요즘은 변호사들이 사기도 칩니다. 변호사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변호사들이 나쁜 놈들하고 편을 짜먹고 사기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를 나는 선임을 했으니까 변호사가 내 재판 잘해주겠지. 믿지 마세요. 절대 믿지 마시고 변호사한테 우리 재판 날짜를 알려달라고 그래서 반드시 그날 재판에 같이 참석을 하세요. 변호사는 여러 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돈 많이 되는 사건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공 보수 준다고 그러는 그 재판에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를 수임을 했더라도 재판에 반드시 나가서 재판이 어떻게 돌아가나를 보고 거기에 대한 필요 대응은 본인이 더 잘합니다. 법의 구체적인 조항을 모를 뿐이지 이 법에 대한 사건에 대한 내용은 본인이 반드시 잘 알기 때문에 재판에 꼭 나가셔라. 그래서 재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봐라. 변호사한테 재판에 이겼어요 졌어요 하고 결과만 통지받지 말고 반드시 재판에 참여해라. 변호사를 믿지 말아라. 변호사는 장사꾼이다. 더러는 사기꾼 짓도 한다. 변호사는 인격자가 아니다. 돈에 미친 변호사들이 너무 많다 하는 얘기를 꼭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